안녕하십니까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. 명예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올해 방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잠시 또 1시간 뒤에 2020년 증시 대전망을 하겠지만 오늘 좀 약간 뜻깊은 하루였었습니다. 새해 덕담도 구정 때 나누게 좀 나눴고 시장에 등락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체감지수는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. 우리가 기다리던 역시나 산타랠리는 조금은 미뤄졌지만 우려감이 있는 시장 장세에 비해서는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서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만큼은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도 어제 백신 접종했습니다. 큰 문제 없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루빨리 백신 맞으시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. 오늘 하루 흐름이 어땠고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내년 한 해의 흐름에 또 이어질 섹터들을 분석해보고 복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보시죠. 먼저 지수입니다. 코스피 지수가 오늘 0.5% 정도, 초반에는 조금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양봉 전환이 되는 것 같으니 약간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, 이런 모습이었다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도드라진 좀 모습이 있습니다.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기관 행보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는 있지만 뭔가 출발선상에 섰다는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. 외국인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거의 이틀 동안 역대급 매수를 좀 했다. 우리 개인 투자자들. 늘 우리 개인 트레이더들 돈 없다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역대급 매수를 좀 보면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역시나 세금은 무섭다. 이렇게 좀 오늘 산뜻하게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. 요즘에 책에 긍정 마인드 해피 바이러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수는 3천선을 앞둔 등락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분명한 건 아직까지 3천선을 완벽하게 안착했다 이런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. 3천선 등락 과정 중인데 과연 내년에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벌써 시장의 전망치를 보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종목이나 섹터 포트를 또 보유한 것도 보게 되면 내년에 시장이 좀 좋아진다더라. 손실 구간에 있는 것들도 약간 좀 버텨보기도 하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무엇이 좋아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지수 움직임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최근에 이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오미크론 우려는 좀 불식되었다.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미크론 우려는 불식되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늘 제가 말씀드렸던 백신 무용론을 펼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. 기존에 1, 2차, 저도 3차까지 접종을 다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접종을 완료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인식을 좀 줄 수 있죠. 백신 무용론을 좀 펼치게 되면. 지금 현재 대안으로서는 백신밖에 없다. 그리고 코로나 확진되더라도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고 있으니 봉쇄는 없다. 이런 어떤 글로벌 시황적인 요소가 미국 시장의 안도 랠리를 좀 펼치고 있고 최근에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또 연말에 따른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지부진한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. 단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오미크론 확산세를 조금 주시하고 있고 오늘 코로나 관련된 주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민하는 재택근무나 이런 파트들, 화상회의 파트들, 사회 전반의 변화 움직임에 따른 섹터들도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. 실질적으로. 아직까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이 동향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수급세인 것 같습니다. 어제 조단위 역대급 매수, 오늘 조단위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은 이틀 동안 보니까 2조 8천억 원입니다. 정말 깜짝 놀랐고요. 네, 오늘 또 역대급 매수가 어제 양도소득세 차익이 나오자마자 역대급 매수를 좀 펼쳐가고 있고 앞으로 흐름의 동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. 동학개미 운동의 붐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수 움직임이 상상이 되고 있고요. 단지 내년 가이던스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이제 상반기까지 가느냐 다음 시간에도 다르겠지만 전반기에서 좀 끝나느냐 후반기까지 이어지느냐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. 모든 증권사 가이던스들은 하단도 2600선까지 열어놨습니다만은 상단도 3300, 3400까지 갈 수 있다. 이런 전망치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현재 출발선상에 서 있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
자, 오늘 장 종목 복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상당히 움직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반도체 IT가 좀 이끄는 시장 장세는 볼만하다. 이런 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시황공장 사태부터 오늘도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. 우선 뭐 하이닉스부터 한 종목씩 좀 보고 가겠습니다. 하이닉스 차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 연일 반도체 쌍두마차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상당히 퓨어한 업체죠. D램과 낸드를 축으로 이루고 있는 퓨어 업체인데 약간 뭐 반대급부를 좀 봤다고 좀 봐야 되겠죠. 시장에 지금 보니까 뭐 시안강 공장이죠. 중국 쪽에 있는 시안 공장 가동률이 조금 내려가는 형태입니다. 자, 뭐 시안 공장 이제 가동률이 좀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고요. 중국 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다는 믿을 수는 없지만 역시나 시안 공장의 가동이 좀 정지되니까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. 특히나 이제 D램보다는 낸드 부분인 것 같아요. 낸드 부분에 대해서 수급 균형이 오히려 맞춰질 수 있다.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가동률을 이제 조정한다는 거죠. 시안 공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으니까 가동률을 조정하다 보니까 재고 물량된 게 빠르게 소진되면서 오히려 낸드 부분에 관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낸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. 우리가 정리는 또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죠. 앞으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에 적합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. 과연 그러면 이 수급 불균형이 정말로 오히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식은 늘 이면이다.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제가 맞든 틀리든 김민준의 주관적인 명확한 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.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. 항상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재고 물량 축적이었거든요. 재고 물량이 너무 많다.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D램에 관해서는 이미 의견이 바뀐 것 같고 낸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게 호재로 반응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. 단지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역시나 탄력 구간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. 오늘 SK하이닉스 뭐 3%대 반등이니까 반대급부 확실히 본 것 같고요. 관련된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측면. PSK 좀 보시겠습니다. PSK 차트 모습입니다. 연일 좋습니다. 뭐 전공정 파트인데 PSK, 유진테크 두 종목 다 모두 내년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나타낼 것 같고요. 뭐 전공정 중에서는 조금 돋보이지 않나 두 종목이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. 단지 추세를 지금 막 타고 있는데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에 관해서 뭐 달릴 말이 올라타지 않을 것 같고 역시나 눌림목 구간에 좀 왔을 때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기회를 뭐 쉽사리 주지 않겠습니다. 기회 뭐 안 주면 그래 내 것이 아니다.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자에게 수익이 온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뭐 테스까지도 좀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. 전공정 파트들인데 테스도 어떻습니까? 자리가 좀 뭐 좋아 보입니다. 기술적인 거는 늘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것이 시황의 변동을 할 수는 없다. 시황적인 변동 요소가 기술적인 변동을 가져온다. 3만 원대입니다. 정확하게. 과연 1월 뭐 첫째 주에 산뜻하게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. 박스권 하단은 어딥니까? 25,000원. 상단과 하단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상단 3만 원, 하단 25,000원. 그러면 매매도 일단 가능한 것 같고 종목을 보아하니 반도체 IT가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투자 포인트도 가능하겠다. 과연 이제 상단 돌파하면서 휘날리를 펼 수 있을 거냐?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시황적인 요소도 가미를 하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. 이제 등락의 폭은 오늘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박스권 돌파가 확실히 좀 유력하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고민하는 파트입니다. 오늘 위메이드 넥슨지 팀.
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? NFT입니다. NFT에 관해서는 오늘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NFT에 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관련 법안 정비가 좀 먼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NFT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. 나쁘잖아요. 산업군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. 메타버스와 쌍벽이고요. 뭐 NFT 앞에 약간 메타버스를 좀 써놔야 되겠죠. 여기 뭐 두 섹터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. 모멘텀 초기 단계구나. 정리까지 모멘텀 딱 써놓고 모멘텀에는 수익이 비이성적인 시세가 난다. 정리 딱 깔끔하게 이렇게 써놓고 일단 인정할 건 밑줄 긋고 인정 딱 하고 주가는 이렇게 갔는데 관련 법안 시황적인 요소가 지금 어떻게 변경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. 먼저 무한돌파 삼국지입니다. 이 부분이 전일 이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. 효력 정지 이제 임시 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. 뭐 변호인단이 지금 김앤장인데 상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좀 빠르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. 좀 이례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NFT가 지금 금지된 데는 뭐 다음 시간에도 다루겠습니다만은 딱 두 국가입니다. 한국, 뭐 우리나라지만 중국입니다. 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. 글로벌 어떤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. 지금 뭐 전 글로벌 국가들의 NFT에 열광을 하고 있고 다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미비돼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와 중국만 이 NFT에 관해가지고 좀 지지고 볶는 상당히 좋지 않죠. 빨리 좀 관련 법안이 정리돼서 뭐 그동안에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관련 법안만 정리되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겠죠. 뭐 굳이 위메이드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후발주자를 좀 찾아야 되겠지만 왠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뭐 효력 취소 임시정지 처분을 빠르게 내려주고 오늘 또 이재명 후보죠. 뭐 역시나 이제 이슈화에 관해서는 양대 후보들이 조금 달려드는 것 같은데 오늘 NFT 이야기를 좀 이례적으로 한 것 같아요. 대선 후보위원회에서 NFT를 통해서 후원금 모금을 하겠다. 좀 뭐 메타버스, NFT 우리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웬만하면 정치인들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단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쨌든 모멘텀 부각이 좀 된 것 같고 오늘 위메이드는 뭐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넥슨 GT 같은 경우는 오늘 뭐 6%대 후발주자죠. 우리 차트 모습 잠깐 보시죠. 6%대, 6.7%대네요. 상당히 양봉 플레이가 좀 있었고 반등세가 나왔습니다. 역시나 지금도 투자보다는 매매 파트. 다들 노리고 계실 거예요. 관련 법안만 좀 정리가 돼봐라. 눌림목에서 한번 뭐 공략해 주겠다. 나쁘지 않고요. NFT는 이제 NFT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. 모멘텀 구간을 지나서 시장의 재평가를 거친 다음에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받고요. 2차 전지도 뭐 작년 재작년에 모멘텀 구간이었습니다. 시세 좋았고 올해 전반기 쉬었는데 후반기 때 어떻습니까? 재평가 구간에서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휘날려 좋았지 않습니까? 에코프로비에 뭐 코스모 신소재, 포스코 케미칼, LNF까지. NFT랑 메타버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. 단지 관련 법안이 정리될 확률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아티스트라든지 NFT가 지금은 묶여있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게임입니다. 근데 NFT가 게임에만 묶이는 건 아니거든요. 단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게임, 아티스트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갑니다. 뭐 미술계라고 좀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스포츠계 이런 데까지 좀 퍼져나가고요. 전반적으로 전부 다 뭐 셀럽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. 크리에이터들도 NFT의 개발자까지 뭐 컬렉션 출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탈 것 같은데 과연 정부 측에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들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좋았던 흐름 뭐 스마트폰의 대중화였던 것 같습니다. KH바텍 모습 한번 보시죠. 뭐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KH바텍 접근 가능하고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4%대 반등 자리 참 좋습니다. 시세 반등이 있었고 초입부로 다시 돌아왔고 기관 행보 모습을 좀 나타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가 뭐 박스권을 좀 이어가다가 다시 고점으로 한번 가는 형국이거든요. 결국은 왜 고점으로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반등을
시도하느냐.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량 판매량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. 최근에 이제 뭐 흔하게 우리 주변에 폴더블 폰 볼 수 있습니다. 작년 연초만 해도 G 플립이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뭐 폴더블 폰이 워낙 고가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2022년에 이제 4세대 폴더블 폰인 것 같습니다. 4세대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전망치가 이 폴더블 폰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다음 6시에 하는데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악재적인 요소도 있고 호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. 인도 이런 쪽이 상당히 ODM 공장들이 지금 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거든요. 단지 기술력 부각과 점유율 부각이 조금 더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. 점유율 플러스 기술력. 이 두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. 뭐 전반적으로 섹터나 종목에 어떻게 호재적인 요소만 있겠습니까? 악재적인 요소도 있는데 뭐 스마트폰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크린을 뭐 옆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요. 저도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기술 특허를 출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한 번이 아니고 2번 접는다고 합니다. 2번 접는 거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블럭처럼 2번을 접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력도 좀 탑재가 된다고 해요. 삼성전자는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좀 유식하게 멋있게 좀 써보겠습니다. 폼팩터 혁신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. 폼팩터 혁신을 좀 추진하는 것 같고요. 결국은 이런 혁신에 계속적으로 판매량, 가이던스까지 올라가니 관련된 종목들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. KH바텍, 세경하이테크, 또 파인테크닉스까지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파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 같습니다. 오늘 파인테크닉스 차트 모습인데 뭐 6.6%대 반등이 있었습니다. 상당히 뭐 스마트폰이 작년보다 올해 좀 추세들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뭐 부품주도 하나 보시죠. 세경하이테크도. 세경하이테크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. 조금 뭐 상당히 외장인지와 내장인지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덜 올랐는데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. 2.5% 반등. 오히려 기술적인 모습은 세경하이텍과 KH바텍이 파인테크닉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제 눈에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. 역시나 뭐 되는 쪽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. 반도체 IT, 스마트폰, 그리고 NFT. NFT는 단지 관련 법안 정비가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. 그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효력 임시정지 처분을 빠르게 내렸다.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뇌가 되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. 저도 이거 결정을 못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연구라기보다도 사회 전반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링네트와 파수입니다. S넷까지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. 뭐 링네트, 파수, S넷 딱 떠오르시는 거 한 글자죠. 뭐 재택근무. 화상회의까지 좀 같이 써보겠습니다. 이거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봐도 의견들이 조금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사회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진단키트를 이제 들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다. 사회 전반에 변화가 좀 일고 있지 않느냐. 단지 이제 진단키트 쪽과 백신 뭐 치료제 관련된 주들은 이제 좀 보내주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좀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경제단체 뭐 회원사 등에서 기업 전반에서 재택근무를 좀 확산해야 된다.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코멘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. 반응도 시원찮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했습니다. 뭐 5%씩 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풍토병화되고 정말로 관계처럼 우리 일상 주변에 자리매김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재택근무랑 화상회의 수요 증가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. 단지 지금은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좀 보기보다는 모멘텀, 코로나 관련된 주들 모멘텀이 불면 접근 포인트 잡아서 저가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을 좀 펼쳤는데 인식의 변화 바람이 과연 어디까지 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좀 써봐야 되겠죠? 인식의 변화 바람.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뇌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고뇌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인식의 변화 바람까지.
매출 추이가 늘어나는 기업도 좀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이 변화 바람이 계속 강하게 좀 분다면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. 전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태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이제 종목들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수 모습 좀 보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지만 2002년 장세를 좀 내다보는 섹터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올해는 끝났습니다. 잊어버리시고. 주식은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입니다. 지금 2022년 내다보면서 섹터와 포트 운영 필요한 시점이고요. 투자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종목의 압축이다. 이렇게 좀 써드리고 싶고요. 다들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. 압축 전략 좀 지속하시면서 현금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요. 단지 앞으로 수급의 흐름은 외인과 개인의 수급 흐름이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개인 수급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데 이틀 동안 역대급 수급이 좀 나왔고요. 대결 구도 양산으로 좀 흐르지 않겠느냐. 역시나 어느 섹터가 그럼 잘 가겠느냐. 해답은 반도체 IT, 제약바이오,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좀 접근 포인트로 잡는다면 내년에도 좋지 않겠느냐. 여기에 매매 파트 스마트폰까지 좀 넣으면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멘트는 이런 멘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. 연말도 잘 쉬어야지 내년에 수익이 납니다. 좀 남은 연말 동안은 주식 다 잊어버리고 3일 동안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돌아오겠습니다. 명인의 복귀의 김민준이었습니다.